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 조형예술학과 학생들은 드로잉이 어느 정도 될 텐데, 게임학과 학생이나 다른 학과 학생은 드로잉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편집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그려서 하는 방법들 두 가지 섞어가면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블렛이라는 도구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신디크처럼 화면에 아예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 뭐 실제 게임 회사에 가면은 캐릭터, 뭐 애니메이션 회사도 마찬가지고 3D 캐릭터를 다루는 회사에 가면은 이 텍스처를 작업하는 사람들 책상에 신디크는 필수입니다. 신디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크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모니터에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 일반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이죠. 텍스처 만들 때도 많이 씁니다. 근데 로우 폴리곤 같은 경우는 면 개수가 그리 많지 않죠. 되게 단순한 모양들이요. 헤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바디,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을 다룰 줄 아는 것과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좀 더 귀엽고 조금 캐릭터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면 얼굴을 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이러면은 열쇠고리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캐릭터 느낌이 나죠. 근데 저는 한 요 정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이나 마술봉 다 마찬가지요. 어떤 부분들이나 전부 다 언제든지 다시 폴리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선면 다시 뭐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일부러 다르게 해놨는데, 헤드는 지금 언랩 다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다 콜랩스 얼 시켜서 끝내놓은 상태이고, 당연히 중간중간 세이브 에즈를 해놨죠. 요 파일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언랩 작업이 끝난 샘플 파일이죠. 요거는 텍스처 파일과 함께 같이 또 9강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8강까지가 요거 쫙 피는 거였죠. 근데 바디는 언랩을 풀어놓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 위아래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는 헤드 같은 경우는 폴리곤 작업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랩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작업을 하다가 스케일이나 위치 말고 만약에 컷을 이용해서 면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쫙 풀려집니다. 점선면 추가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점선면 추가를 하고 싶다. 그때는 언랩을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스케일이나 위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자, 바디는 언랩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완전히 쫙 폈기 때문에 얘도 괜히 신경 쓰지 않으려면 콜랩스 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쉬운 거부터 해봐도 되고 뭐 어려운 거부터 해봐도 되는데, 일단은 피부 색깔부터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색깔 칠한 다음에 눈을 한번 얹어 보도록 할게요. 눈이 가장 중요하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단색으로 칠한 다음에 음영, 이 끝부분이나 중간중간 머릿결 같은 거를 좀 텍스처를 표현을 해볼 거고요. 모자는 단색으로 한 다음에 특정 마크들 막 그런 걸 추가를 해줄 거예요. 챙은 좀 다른 색으로 할 거고, 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에서 바디에 적용시킨 렌더링에서 엘레먼트가 아니고, 렌더링에서 인바이러먼트가 아니고 메테리얼 에디터이죠.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입니다. 컴페리얼 메테리얼 에디터. 자, 근데 보시면 작업을 하시다가 컴페리얼 메테리얼 에디터 얘를 계속 쓰고 싶어요. 얘를 메뉴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예요. 메테리얼 에디터 요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버전마다 좀 틀려요. 여러분들 2020 버전에 3D Max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아이콘들이 조금 모양이 틀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렌더링과 관련된 거다. 렌더링 최종 파일 뽑는 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해볼 렌더링은 최종 스틸컷을 하나 이제 추후에 뽑아 보겠죠. 이쁘게. 근데 로우 폴리곤에 뭐 굴절이나 반사나 라이팅이나 그런 효과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화면상에 있는 거 캡처한 거랑 렌더링이랑 뭐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메테리얼 에디터에서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인데 여기에도 쉽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노트북 해상도나 인터페이스 세팅에 따라서 이 메테리얼 에디터 바로가기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텍스트로 있는 메뉴로 클릭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해보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죠? 여기에다 이미지를 연결했어요. 헤드 메테리얼, 헤드 텍스처라는 JPG 연결해놨고, 바디 부분에는 바디 텍스처를 또 맵 앰비언트에다가 연결시켜 놨습니다. 뭐 범프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만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컬러는 앰비언트에 넣어주면 돼요.
글로시네스는 약간 반짝거리는 거, 뭐 오파시티는 투명도 관련된 겁니다. 투명도 나온 김에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그냥 플랜 있죠. 그냥 책받침 같은 그냥 플랜 하나를 만들고 오파시티 맵으로 철조망 모양의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철조망 모양이나 뭐 그물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오파시티 맵으로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색깔만으로 특정 부분들을 투명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파시티 맵이고요. 예를 들면 뭐 MMORPG, 뭐 배그, 배틀그라운드 등등, 뭐 리니지나 수많은 그런 3D 스케일이 큰 게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나무죠. 근데 나무에서는 오파시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오파시티 맵으로 나뭇가지들의 그런 자잘한 잎사귀들 있죠. 잎사귀들을 하나하나 모델링해서 나무를 만든다면 나무 한 단 만드는데 뭐 일주일 이상이 걸리겠죠. 그래서 큰 나뭇가지를 만들어 놓고 남은 잎들을 이렇게 깻잎을 한 장 한 장 붙이는 스타일로 이렇게 패치들을 만드는데 그걸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요거를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하나 찾았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 있죠. 요런 이미지를 통해서 큰 그냥 A4 용지 같이 A4 용지를 여러 개 나무 위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4 용지 하나하나에는 이런 텍스처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 흰색 부분은 투명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나뭇잎들이 모여있는 패치가 완성이 되겠죠. 그걸 그냥 덕지덕지 붙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완성이 되는 개념입니다. 투명 맵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얘한테 적용시켜 놓은 이미지 두 가지를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거 두 가지죠. 근데 제가 요거 전에 보여드릴 때는 포토샵을 화면 반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개념 자체는 스피어란 그런 데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요 정도 크기입니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리 관련된 거는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포토샵이 나온 김에 포토샵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별학기가 전체 11강으로 이루어졌죠. 지금 하고 있는 게 9강이고 11.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남은 시간이 생기면은 다른 스타일로 모델링 하는 것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 완성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포토샵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 아마 포토샵은 뭐 전공에 상관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포토샵이죠. 뭐 초등학생들도 잘 다루는 학생들도 있고 만약에 포토샵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림판을 이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 색칠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뭐 페인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가보도록 하죠.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제가 단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위에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이 포토샵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습니다. 얘는 GIF 만들 때 쓰는 건데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 이미지를 꺼낼 수 있는 거는 웬만한 존재하는 이미지 JPG, 뭐 PNG, 뭐 타거 파일, TIFF 파일 전부 다 오픈해서 쓸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툴바, 뭐 위에도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메뉴들을 이용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툴바들을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죠. 툴바 꺼내지도 않아요. 단축키를 대부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일단 손바닥 툴은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돋보기 툴은 크게 늘렸다가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 다시 작아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아니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100%로 맞춰지죠. 보시면 둘 다 100%로 해놨는데 얘는 좀 더 제가 크게 뽑아 놓은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좀 더 크게 뽑아 놨고 퍼센트 100%죠. 얘는 좀 작게 뽑아 놨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사실상 1024나 뭐 큰 거나 이 엄청난 큰 이미지를 하지 않고 우린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다르게 뽑았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보여드린 겁니다. 렌더링에서 저장하잖아요. 그 텍스처 렌더링 할 때 그 크기를 다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들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봐도 어느 부분인지 알죠? 이쪽 부분 모자, 얘는 귀, 얘는 귀걸이, 그 다음에 얘가 목, 뒤통수, 안경. 단색 같은 경우는 그냥 칠하면 돼요. 원래 제대로 할 때는 여러분들 만약 게임회사 직원이다 또는 애니메이션 직원인데 캐릭터를 담당하게 됐다. 그럴 때는 포토샵 작업도 이거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제대로 작업할 때는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만듭니다. 레이어 개념은 뭐냐면 요거는 뭐 포토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요 아이콘 누를 때마다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레이어란 개념은 여러분들 투명색 셀로판지, 비닐 같은 그 있죠? 셀로판지를 여러 장 겹쳐서 딱 하나로 봐요. 아주 얇은 비닐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장 겹쳐서 딱 눌러서 보면 한 장의 종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각각의 셀로판지에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겹쳐서 볼 때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이지만, 그 겹쳐진 순서대로 더 위에 있는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을 가리면서 보이겠죠. 그 한 장 한 장의 개념을 레이어라고 하고, 뭐 셀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배경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고 앞에 움직이는 캐릭터들만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셀 애니메이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다른 이미지를 겹쳐서 보는 이런 개념이 레이어입니다. 쫙 선택해서 지우고, 일단 레이어 하나에다가 안경 부분을 채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효과 넣을 것도 없고 그냥 단색으로만 칠할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연두색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할 때는 브러쉬 모양이 중요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지금 타블렛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같은 경우는 엔터키 위에 있는 괄호 있죠. 뭐 코딩할 때 많이 쓰는 가로, 걔를 가지고 두 가지 버튼 이용해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칠할 때 중요한 점은, 뭐 단색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좀 텍스처끼리, 그 UV끼리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은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또 좀 조심을 해야겠죠. 색깔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지금 기본 깔려있는 텍스처들이 일단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칠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연두색으로 일단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단색이니까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뭐 음영 부분, 제가 왜 막 칠하냐면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 위에만 칠해주면 돼요. 요렇게 칠해줘도 되고 더 크게 칠해줘도 됩니다. 근데 얘는 뭐 효과나 넣을 게 아니고 단색을 칠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얘를 약간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톤을 조금 어둡게 해서, 많이 말고 조금만 어둡게 해서 이 브러쉬 모양을 약간 블러된 모양으로 바꾸고, 뭐 요, 잠시만요. 브러쉬 모양 크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음영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만 일단 칠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테 끝도 약간만 칠해줄게요. 로우 폴리곤이어서 이게 많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만 칠해주면 됩니다. 단색일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세이브를 자, 세이브한 후에 이제 맥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는 중요한 게, 그 뭐랄까, 기존에 있던 파일에서 여기서 포토샵에서 바로 세이브 누르면 포토샵 파일 PSD라는 확장명으로 저장될 때가 있죠. 얘는 그냥 원래 있던 원본 JPG 파일이죠. 덮어 씌우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 혹시 날아가면 어떡하나, 얘도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에이지를 가끔 줄 필요도 있지만, 얘는 뭐 부분 단계별로 칠하기 때문에 굳이 얘는 세이브 에이지를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일단 저장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세이브를 제가 들러놨네요. 세이브를 이제 눌렀어요. 포토샵에서 세이브를 이제 눌렀는데 바로는 안 되고 약간 딜레이가 걸립니다. 지금 저장해 놓은 상태이죠. 저장한 후에 보통 약간 1, 2초 사이에 금방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주 단색으로만 칠했는데, 뭐 안경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밑에 아주 미세한 음영 넣은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깔 칠할 때는 이 오브젝트 자체에서 요 색깔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타이틀 옆에 있는 이 부분 색깔이 라인들의 색깔이 되는데, 컬러들 이쁘게 모델링 할 때는 이게 라인들이 까맣게 보이는 게 좋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컬러들 봐야 되는데 까만색인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흰색이나 아무튼 뭐 연한색, 미색으로, 저는 흰색으로 해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컬러들 보는데 많이 방해가 안 되죠. 연한 회색이나 흰색으로 바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엣지 페이스를 보고 있는데, 엣지 페이스를 꺼도 상관이 없어요. 엣지 페이스를 끄면은 색깔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혹시나 선택을 해서 테두리들이 보이더라도 다시 또 뭐 라인들 보고 싶을 때는 클릭해서 엣지 페이스 하면 되죠. 그때 내가 선택해준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아니면은 그냥 엣지 페이스를 계속 끄고 작업을 할 거면 까만색인 상태여도 상관은 없어요. 엣지 페이스 끄면 되죠. 자, 그래서 안경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머리카락, 얼굴 등등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작업하면 되는데 얼굴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토샵을 일로 가지고 와서 피부색을 우선 정해야 돼요. 피부색을 정해야 되는데 눈이 가장 중요하죠. 피부색을 1차적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작업을 할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은 뭐 간단한 로우 폴리곤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살 색깔을 정해야 됩니다.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심슨 같은 캐릭터 만들고 싶다,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할 때는 그냥 요 정도 색깔, 요 정도 색깔을 피부 톤으로 하죠. 더 밝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둡게 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컬러색을 정하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 색으로 약간 더 노랗게 있게 요 정도 색으로 피부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로 가서 색칠해도 되고 어쨌든 전부 다 꽉 채워서 칠하고 싶으면 영역을 선택해서 칠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칠한 다음에 한 번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눈이라 여러가지 음영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니까 칠하게 칠하되 약간 투명도를 주고, 일단 투명도를 100%를 한 상태에서 세이브 준 걸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한 거를 맥스에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그 맥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칠이 이렇게 칠해집니다. 캐릭터 눈을 그리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요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한 회색으로 해서 일단은 정면이냐 측면이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정면에서 그리느냐 측면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일단 뭐 정면에서 눈을 하나 그린다,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할 때는 양쪽을 카피해서 서로 마주보게 할 수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일단 이쁘게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썹을 먼저 잡은 다음에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꼬리는 일반적으로 약간 올려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눈 안쪽을 채우는 방법은 뭐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 안에 뭐 보석이 몇 개 박힌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동공을 표현해 주죠. 동공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해서 안을 다 채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음영을 이용해서 겉에 부분을 약간 칠해주고, 요 정도는 반사광으로 좀 냅두고, 그래서 단계별로 채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들을 조금 지워주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동공을 좀 더 칠하고 동공 표면에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주기도 하죠.